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챕터 7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의 구조와 클래스 선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정의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보기 예제를 통해 일단 따라 해보세요. 단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상속에 대해서 다루는데 클래스를 다루기에 앞서 일단 따라 해보기 예제를 통해서 클래스와 객체가 무엇인지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나 속성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승계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의 예제를 사용하기 위해 슈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에 슈퍼라고 보여집니다. 파이썬은 생성자의 함수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성자에 해당되는 이름이 되겠죠. 이 생성자를 비롯한 모든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는 이 셀프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셀프가 바로 각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생성자 메소드의 이 셀프 매개 변수 뒤에 선언된 변수부터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초기값 인자를 전달받기 위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으로는 name을 매개 변수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이썬 클래스에서 멤버의 필드를 따로 먼저 선언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 셀프 변수의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셀프 변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필드는 클래스 안에서 멤버 메소드들끼리 데이터를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print name, 받은 이름에 대해서 내 이름을 화면에 출력해 이런 의미입니다. if name equal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는데 슈퍼 함수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의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로 가지고 와서 객체의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show를 해서 이름을 보여줘 그런 의미이죠. 자, 이거 실행하면 name 홍길동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임에 홍길동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 클래스의 상속은 서브 클래스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클래스 선언 시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자식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붙여주면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스텝에 해당이 됩니다.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에 보면 슈퍼라고 하는 클래스,
거기에 서브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슈퍼에서 나오는 내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 클래스가 슈퍼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이전 라인에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초기에 부모에 해당되는 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잡이 들어오면 어, 자식 클래스의 잡 부분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 메소드는 반드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 매개 변수를 꼭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 셀프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에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를 임의로 호출할 때는 메소드 앞에 슈퍼라고 하는 거를 꼭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쇼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쇼, 즉 여기 있는 이거를 수행해라 그런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는 부모 클래스를 확장한 자식 클래스를 선언하는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모두 상속받았기 때문에 맨 하단에 메인 문장에는 이제 슈퍼가 아닌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실행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슈퍼를 수행하게끔 했지만 아래에서는 서브, 홍길동, 도둑 뭐 이렇게 나온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주석문을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홍길동, 잡은 도둑. 그래서 홍길동님의 직업은 도둑입니다. 라는 게 쫙 화면에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사실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고급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객체는 바로 그 자체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객체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즉 생성될 객체 데이터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 즉 추상화를 하고 정의하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란 객체, 즉 데이터를 지향하고 추구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객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객체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수는 결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기능에 중점을 둔 겁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전용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객체는 관련된 데이터와 기능의 묶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내의 데이터는 속성 또는 필드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기능은 메소드라고 부르는 멤버 함수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은 명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름도 명사로 만듭니다. 메소드는 동사적인 의미이고 이름도 동사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클래스를 설계하고 선언하는 것은 이러한 속성과 메소드를 다루기 쉽게 설계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언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즉, 객체는 그 객체가 가지는 데이터와 기능을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어야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기능을 합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멤버의 변수 혹은 속성, 필드에 의미합니다. 명사적인 의미이고, 객체에 대한 기능으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메소드라고도 하고 동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객체가 왜 필요하느냐? 앞장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소록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그 예제에서 주소록 프로그램 데이터를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고 딕셔너리 데이터를 또다시 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었던 딕셔너리 데이터는 7장에 학습할 객체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7장에서 객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를 객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키 값은 하나의 객체에서는 속성이 되고 밸류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 값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딕셔너리는 대괄호로 키 값에 접근을 하는데 클래스에서는 점으로 객체 멤버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함수를 직접 선언이 불가능하나 이 외부에서 선언된 함수를 참조를 하거나 람다 표현식으로 그런 기능을 선언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체에서는 멤버 함수를 직접 선언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딕셔너리의 요소에서 외부 참조, 그 외부 함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딕셔너리와 객체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는 객체의 속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한 구조로는 자바의 맵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나 파이썬의 람다 함수는 람다로 시작을 합니다. 콜론 부호 앞에 매개 변수가 위치를 하고 이 콜론 부호 뒤에는 변환된 값이 위치합니다. 콜론 부호 앞에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론 부호 뒤에 있는 person, name과 같은 결과가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람다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장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람다 함수는 람다 매개변수, 리턴값, 반환값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name은 홍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get df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get name, name이라고 get name이라고 하는 함수는 return, self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리턴을 해라. 그 이야기죠. 테스트가 받아들인 name을 리턴을 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 name은 name의 name, self의 test라고 해서 그 self의 name의
name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외부의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getName이라고 하는 외부 함수를 호출해서 name을 거기에 가지고 오고 가져와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getName에서 호출해서 간 거죠. 이 테스트 딕셔너리는 getName 키가 getName 함수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name에 해당되는 값을 참조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름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테스트의 setName은 setName이라고 하는 함수, 외부 함수, setName이라고 하는 외부 함수를 참조해서 가져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름은 테스트에 get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참고해서 외부 함수를 참고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의 setName은 김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름은 어, setName이니까 setName 홍을 김으로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홍이고 변경된 이름은 KIM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변경된 이름은 getName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김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name은 홍. 그래서 쫙 함수 정의했고요. 이렇게 외부 참조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이름은 테스트에 getName를 이용해서 가지고 와라. getName 가지고 오면 테스트에 있는 이름, 홍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름은 홍,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프린트, 그 다음에 테스트, setName, 김으로 바꿔 이거를 홍을 김으로 바꾸라는 거죠. 변경된 이름은 테스트의 getName, getName에 해당되는 이름 김으로 바꾸어서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안에 람다 함수를 선언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된 딕셔너리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기능을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한 개만 사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딕셔너리 내에 데이터를 여러 개의 리스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소스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매번 저장할 딕셔너리 안에 외부 함수를 지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소스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이 딕셔너리는 자료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 더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딕셔너리 대신에 학습되는 것이 바로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안에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 형태입니다. df 함수를 선언을 한 거죠. setName은 name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none으로 self는 none, 즉 이름으로 세팅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의 value는 홍, setName이라고 하는 setName, 그 다음에 greeting, 뭐 람다 함수가 선언되어 있죠.
person의 name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던 greeting이라고 이제 사용을 함수를 이제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person의 greeting 하면 누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홍님이죠.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홍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get name을 김으로 바꾸고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 김으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person의 greeting 하면 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경됩니다. 대부분 람다 함수는 매개 변수 람다 선언하겠다 함수에 매개 변수가 딱 들어가면 변환되는 값, 즉 person의 name을 가지고 오면 person의 name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와서 누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뀌는 형태입니다. 자, 요거 이그젬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홍님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를 선언해야 됩니다. 한 번 선언된 클래스는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객체의 구조는 딕셔너리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즉, 클래스 하나로 똑같은 구조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생성된 객체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할 때 객체에서 사용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클래스 내부에 선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멤버 변수는 필드 또는 속성, 필드나 attribute이라고 하는데 이런 멤버 함수는 메소드 또는 펑션, 프로시저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 같은 의미이지만 외래어라서 불리어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클래스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이름은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선언한 클래스를 잠시 도식으로 그려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맨 윗칸에는 바로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name은 string, str, 즉 여기는 하나의 속성에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 칸에는 속성을 정의하는데 속성은 보통 private로 선을 합니다. 내가 사용한 것 나만이 쓸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파이썬의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캡슐화가 불가능합니다. 속성 뒤에 콜론을 붙여서 데이터의 타입을 적어줍니다. 문자형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프라이빗하게 자기 혼자만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거는 기능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더바 init 생성자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setName name으로 리턴 값이었고 getName 이름을 가져오면 그 이름은 str 이런 의미입니다. 메소드는 보통 퍼블릭으로 선언이 됩니다. 메소드의 이름 뒤에 콜론을 붙여서 반환되는 데이터형을 적어줍니다. 반환되는 값이 없는 메소드는 보이드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식화된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